하나 줬고. 예. 그러고 보니까 못 받았네. 오늘 그거 주실 분이 네.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받는 거 아니야? 오늘 받아야죠. 아, 오늘 그렇지. 네, 오늘 2월 14일이니까 오늘 주시겠죠? 네. 네. 그런 거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왜?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 2월 14일이에요. 역사의식을 좀 가지세요, 형님. 꼭 그 진행자들이 말이야. 뭐 화제가 없으면은 나도 옛날에 그래서 세계는 우리는 진행할 때 오프닝 써야 되잖아. 네. 뭐가 안 나와요. 그러면 네이버에 딱 이렇게 오늘의 소사 이렇게 쳐요. 그러면 뭐 독도의 날, 뭐 환경의 날 이런 게 나오거든. 네. 뭐 춘분, 추분, 동지 이런 거 나와. 뜻도 나오고. 네. 그걸 딱 쓴다고. 그 시작 거지? 아니, 저 시작할 때 지금 질문이 하나 좀 들어와 있는데 옵션 만기일 가볍게 한번 좀 시작해 볼까요? 옵션 만기일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글쎄요, 옵션이 이제 뭐 풋옵션, 콜옵션이 있잖아요. 주식 네. 거래할 때. 네. 근데 이제 그 만기일 날 이제 롤오버를 하든지 청산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네. 그럴 때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뭐 콜옵션 잔량이 많은지 풋옵션 잔량이 많은지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네. 만기일 날 어쨌든 그 옵션을 청산하려는 욕구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현 선물 간에 또 옵션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거래들이 들어오면서 네. 그때 상황에 맞는 어떤 변동성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이 옵션 만기일에는 그게 또 뭐 여러 가지가 겹치는 날, 뭐 세마녀의 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주가에 영향을 또 그렇죠. 미치는군요. 네. 또 곽도기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그런 거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꽤 됐습니까? 네. 자, 아니 이게 질문이 좀 들어와서 해결하고 가려고 했죠. 그리고 너무 기습적으로 나 괴롭히지 마.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아, 그래도 채권을 지금 몇 년 하셨는데. 채권하고 관계없어요. 이거 주식이에요. 관계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아침 페이지 2 경제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이 있었던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소식부터 하나 좀 전해드리죠. 예. 오늘 아침에 뭐 단독 뉴스가 하나 떴던데요. 한국경제 단독입니다. 네. 10년간 120조 원 투입될 걸로 알려진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경기 용인시로 아마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첫 수도권 규제 완화인데 뭐 많은 반도체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그동안은 그렇죠. 수도권 규제 때문에 힘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 논리를 조금 선택을 해서 인재 확보를 위해서도 수도권에 들어서야 된다는 이 경제권 혹은 뭐 기업의 요구를 좀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사실은 청주, 이천, 뭐 그 외에도 뭐 천안도 그렇고 엄청나게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도 왜냐하면 청주, 이천에 그 이미 기존 있죠.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공장 부지 해가지고 더 해야 돼. 근데 이 청주, 이천 같은 데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게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내잖아요. 지방세 같은 거 많이 내죠. 그렇지. 법인세의 10%를 법인세뿐 지방소득세로 내게 돼 있거든요. 네. 사실 청주, 이천이 그렇게 산업적인 기반이 좋은 도시가 아니거든. 거의 청주, 이천 세수의 압도적 절대 금액을 SK 하이닉스가 낸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 웬 듣보잡 저 용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우리 공장 있는데 지으면 되지.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용인이라는 데가 아시겠지만 상당히 배드타운으로 돼 있어요. 가보시면. 네. 네? 그 아파트도 미분양이 제일 많았던 동네. 용인이.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거의 이제 경부 고속도로 그 축선상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다 이제 해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들에 대한 부작용은 있으나 어쨌든 기업의 어떤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조치인데 네. 반도체 경기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꼭 이런 뉴스 하면 반도체 경기가 꺾여가지고 또 뭐 괜히 졌네, 뭐 과잉 투자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또 그렇더라고. 나올 수도 있죠. 10년간 하여튼 120조 원이나 투자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13일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23개 나라를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국으로 잠정 지정해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는 EU의 뭐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집행위가 좀 밝혔다고 해요. 근데 돈 세탁 그리고 테러 자금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 김지훈 박사께서 오셨으니까 네. 김지훈 박사께 이제 자세히 여쭤볼 텐데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국가도 뭐 이제 미국도 EU도 이제 보면 머니 론더링이라고 그러죠. 이 돈 세탁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해요. 근데 왜 머니 론더링, 돈 세탁을 하겠냐? 정당한 거래 왜 해요? 그거는 이제 탈세라든지 아니면 테러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뭐 정치 자금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네.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통치 자금이라는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상적인 루트로는 안 간다는 얘기인데 제재를 할 텐데 지금까지 뭐 그래서 북한이 그 제재 때문에 뭐 피해보고 또 그런 뉴스는 한 번도 없어요. 네네. 실제로 워낙에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요. 지속적으로 비교적 큰 금액 은행에 현금 거래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데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내적이지만 예. 금융감독기관이 굉장히 그 요즘에 모니터링이 강화돼 가지고 장사하시면 계속 현금으로 인출하고 현금으로 빼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금융회사들끼리는 다 공유하고 그 정보가 금융결제원 통해서 또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런 데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 개인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조금 신기한 게 외국에서도 머니 런더링이라고 하는군요. 돈 세탁 똑같이 쓰는군요. 그러면 제가 뭐 그냥 신조어 만든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죠? 누굴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돈 세탁 그걸 우리가 그냥 직역한 거지. 우리가 직역한 거지. 돈 세탁. 우리 대한민국에는 돈 세탁이라는 개념이 없었나 봐요. 예전에는 그걸 그냥 그대로 수입해서 쓴 거군요. 돈 세탁. 자 그리고 고용 한파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19,000명 느는데 그쳤습니다. 어제 잠깐 이제 속보처럼 전해드렸었는데 실업률도 4.5%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그러면 실업자는 늘었고 취업자는 줄었느냐? 일단 제조업 등에서 고용 부진도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그 비교 시점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난해 1월에는 좀 취업자 증가폭이 커서 그런 기저효과가 좀 겹쳤다. 이게 이제 통계청의 설명이라고 하고요. 한편 그 고용정보원이 2019년 고용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 올해 실업률이 4.0% 그러니까 지난해가 3.8%였는데 대략 한 4% 정도가 될 걸로 예측이 또 됐다고 합니다. 이 실업률의 통계를 헤드라인만 보면 조금 오해가 있었어요. 물론 나쁜 소식이긴 해요. 그런데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실업자가 어디서 늘었냐 보니까 60세 이상 실업자가 작년 1월에 대비해서 13만 9천 명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0만 4천 명이 늘었거든. 그러니까 20만 4천 중에 13만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에서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늘었냐? 원래 매년 2월에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근데 올해는 그걸 좀 땡겨서 1월 달에 한 거야.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 했으면 일자리가 늘었을 텐데 왜 실업률이 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업률을 뽑을 때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제활동 인구라는 걸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15세부터 64세 전체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를 일단 나누는데 이 경제활동 인구는 지금 직업이 있거나 직업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면 1월 달에 노인형 일자리 저희 합니다. 그렇게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어플라이를 하신다고. 그 어플라이 하는 순간 이분들은 경제 활동 인구가 돼요. 그래서 어플라이 만약에 10만 명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10,000명밖에 안 뽑았다. 그럼 9만 명은 뭐예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노인층의 어떤 실업자가 이 통계적으로 느는 부분이 13만 9천 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걸 너무 크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정부의 주장인데 일견타당한 것 같고 정프로가 얘기했듯이 작년 1월 달에 고용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요. 작년 1월 달에 30만 명 이상 일자리가 늘었었거든. 한 달에 갑자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통계상의 기저효과라 그러잖아요. 하필이면 작년 1월 달에 너무너무 일자리가 크게 늘어다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축소된 듯한 느낌을 갖는데 그래서 통계를 보실 때는
조금 장기 시계열을 이렇게 보시면서 추세를 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작년 1월 달에 33만 4천 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8년 평균으로 보면 월별로 9만 7천 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3배 반 이상 늘었던 게 작년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올해 고용에 대한 통계는 안 좋을 게 뻔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진그룹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죠. 한진그룹이 중장기 비전 및 한진칼 경영발전 방안 이런 걸 공시를 했는데 예. 그러면서 지주사인 한진칼 그리고 한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사 7명 중에 3명인 두 회사의 사회이사를 4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결국 그 KCGI 강성부 펀드죠. 예, 여기에 그 감사 선임 시도 또 국민연금의 경영 압박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예. 지난해 말 그 결산 결과 회사의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걸로 드러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본 감식 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 주식 거래 이제 못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또 상장실질 심사 같은 거 받아가지고 네. 잘못하면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는 그 단계로 가는데 일단 투자자들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위험을 안게 됐는데 먼저 얘기한 그 한진그룹의 그 사회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상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주주총회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이 조시 일가 등 이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을 이제 뭐 지분율이 50%도 되고 60%도 될 수 있잖아요. 네.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지분율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주주는 3%밖에 의결권을 행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건 이 최대 주주라든지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말아서 막 해버리면 네. 감사의 기능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법상에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3%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회이사를 늘리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다 사회이사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 근데 상법상의 특기 조항에 뭐가 있냐면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네. 사회이사면서 이분들이 감사위원이 될 때는 네.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결정해요? 그럼 다 3%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 다수결로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또 최대 주주나 또 강성무 펀드나 다 3%로 비슷한 그렇지.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 네네. 뭐 3%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의결권을 그러니까 강성무 펀드라든지 국민연금에 대응한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 니네들이 그렇게 했어? 나만 불리한 게 아니지. 니네들도 불리해봐.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그 자본 잠식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한진중공업이요. 네네.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업 좀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네. 한진중공업은 사실은 대형 3사는 아니고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조선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도 올라가니까 필리핀 수빅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네. 원래 부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부산이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니까 수빅으로 갔는데 기술력이 못 따라오는 거지. 아, 네, 영 안 품질이 안 되는구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진중공업 자체는 국내적으로 보면 부산에 큰 땅도 있고 해서 또 건설 사업부도 있고 해서 그 이 정도까지는 안 갈 수 있는데 수빅에서 계속 자본 잠식이 되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반영을 해라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그래서 이제 국내 모회사격인 한진중공업도 위험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정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 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군요. 기업 입장에서. 아니 그래서 조선업이라는 게요. 뭐 아무데나 한다고 인건비 싸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작년에 그 라돈 침대 사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대진 침대가 그랬었죠. 근데 실리 침대란 꽤 유명한 또 큰 회사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실리하네 진짜. 네? 실리해. 실리하다는 게 바보 같다고요? 아, 그거 영어 몰라요? 라돈 이거 실리한 거지 이거. 아 이거 유머 안 통합니까? 어떻게 뭐 뉴스 그만 하실래요? 뉴스 시간입니다. 어라 실리.
그래서 원자력위원회가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라도는 아시다시피 그 국제암연구센터 지정 1군 발암 물질입니다. 뭐 호흡기를 통해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기도 해서 아마 꽤 많은 또 파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그 저희 채팅창에는 유재석 씨가 10,000원 기부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유재석 씨가? 예. 유재석 씨 돈도 많이 버시는데 말은 뭐예요? 10만 원 하셔야지. 유재석 씨 이름값이 있지. 진짜.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전해드리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연기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 일축을 했는데 뭐 총리 질의응답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일부러 승인 투표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과 이런 그 질문과 관련해서 절대 그런 거 없다. 무조건 3월 29일에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또 김지훈 박사님한테 여쭤봐야죠. 담을 넘어야죠. 네, 담 넘어 목요일에서 김지훈 박사님과 함께 해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소식들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옵니다.